이번 영상은 아버지랑 2023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호주 시드니 여행을 4박 5일 정도 했었는데 그때 영상들입니다. 그때야 뭐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생각도 없었고 액션캠도 없어서 그냥 제가 쓰는 미러리스 카메라로 쫌쫌따리 영상을 담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초점도 안 맞고 너무 흔들려서 영상으로만 보여주기에는 제가 좀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사진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나름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주변에서 잘 찍는다는 소리도 가끔 들어서 시드니에서 갔던 스팟 사진들이랑 영상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드니 갔을 때 우중충한 모습, 맑은 모습도 봤었고 그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렌트를 해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시드니 근교의 블루 마운틴이라는 국립공원도 갔었는데 그 모습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드니 갈 때는 비행기 제스타 접강공을 타고 갔었고 아마 시드니 비행기를 끊을 때 한 번씩은 보지 않을까 한데요. 제스타가 가격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런 데보다 싸지만 제공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음식, 과자 등을 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죠. 어때요? 와보니까? 어? 괜찮아요, 시드니? 이제 그냥 이게 뮤지엄인데 시드니를 약 9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갔던 것 같은데 우버를 타고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맡긴 후에 시내를 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도 조금씩 오고 우중충해서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솔직히 예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조금 뒤에 나올 다음날 영상은 아주 맑은 날이 나오는데 제가 여행지를 적게 다니진 않았지만 딱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곳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맑은 날의 시드니를 보니까 정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아직까지 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영상을 보시면서 날씨에 따른 모습의 차이도 느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먼저 보러 간 곳은 당연히 가장 유명한 시드니 하버였어요. 보시면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좀 우울한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시드니 하버를 중심으로 오페라 하우스, 하버 브리지를 볼 수 있고 시드니의 아주 일반적인 대중교통인 페리를 타는 곳도 여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시드니 여행을 한다면 하버를 아주 많이 들르게 됩니다. 시드니 하버의 모습은 조금 있다가 그리고 다음날 영상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잠깐 짧게 보고 넘어가고 저희는 로열 보타닉 가든으로 향했습니다. 로열 보타닉 가든은 하버 옆에 위치해 있고 입장료가 딱히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공원 같은 곳이에요. 특히 신기했던 부분은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특이한 새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많네. 특히 이 새는 호주의 아이비스라고 하는 새인데 한국어로는 검은머리 흰따오기라고도 합니다. 속된 말로는 거지새라고 부르는데 사람이 남긴 음식과 쓰레기를 뒤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약간 사진처럼 흙 속에서 벌레를 찾아먹기도 합니다. 이 거지새는 한국의 비둘기만큼이나 아주 일반적인 새라서 엄청 자주 보이고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더라고요. 보타닉 가든에는 이렇게 넓은 초지도 있고 나무가 우거진 곳도 있었습니다. 진짜 넓은 나무. 이른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른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 관리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요. 보타닉 가든에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나무들도 많았는데 이 나무 조형물은 2011년에 완공된 호주 원주민 예술가가 200년 된 나무에 조각한 예술품인데요. 이 예술품의 이름은 유라비롱이라고 하고 의미는 자신의 조상을 나타내는 이곳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괜히 아니라서 그러나 뭐 아름답지 않은데요. 배 타고 가면서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공원 안에는 기념품 가게도 있고 음료와 간단히 식사를 할 수 있는 카페도 있었습니다. 호주의 카페는 아침 일찍부터 영업을 하고 오후 3, 4시만 되면 문을 닫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마 커피는 점심, 오후 일찍 먹는 것으로 여겨지나 봅니다. 공원 곳곳에는 이렇게 작은 연못도 많이 있습니다. 보타닉 가든 안에는 맥과이어리 월이 있습니다. 이 벽은 1816년 맥과이어리라는 주지사가 정부의 영역과 도시를 분리하기 위해 건설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 중에 일부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No matter how hard I try, I can't escape my past.
이 박물관의 이름은 시드니 박물관이며 호주 초대 총독인 필립 총독의 생가에 터에 지어진 박물관입니다. 실제로 유럽인들의 이주 당시 호주의 첫 총독 관저가 있던 곳의 일부를 박물관으로 개조한 것이죠. 시드니 박물관에는 과거 식민시대부터 오늘날의 시드니 모습을 나타내는 전시품과 미술품, 디지털 미디어 기술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가봅시다. 저희는 다시 시드니 하버로 왔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페리를 타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드니의 해안은 매우 복잡하게 생겨서 도시 내에 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배로 이동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하버에는 이렇게 오페라 하우스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페라 하우스 가까이 가보는 것은 다음날에 하기로 하고 첫날에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햇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햇빛이 나기 시작하더니 구름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바라본 하버의 모습은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시드니 3, 4월은 한국으로는 가을 날씨이기 때문에 여행하기 최적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도 하버 근처에서 러닝을 많이 하더라고요. 분명 평일 오후였는데 일은 어떻게 하고 뛰는 건지 궁금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 덥다. 저희는 하버 브릿지에 있는 전망대 파일론 룩아웃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파일론 룩아웃의 인당 입장 가격은 당시 약 25호주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받지 않고 카드만 가능했었습니다. 파일론 룩아웃에서는 하버의 모습을 한 번에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 브릿지 클라임을 하고 있는 관광객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하버 브릿지 클라임은 인당 30만원 정도 하며 약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시간대에 따라 예약의 인기가 다르고 코스도 몇 종류 있으니 사이트에 들어가서 참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희는 첫날 마지막 일정으로 갯파크와 본다이 비치를 갔습니다. 시드니 하버에서 갯파크로 간 후에 본다이 비치로 갔는데 갯파크를 가는 방법은 이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본다이 비치는 시드니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이고 서핑을 배우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는 파도가 높아서 서핑을 즐기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변 중앙에는 간혹가다 상어가 출몰하여 즐길 때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다이 해변은 특이한 점이 발에 모래가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산호가 부서져 구성된 모래라 그런지 모래가 건조하여 툭툭 털면 발에 묻지 않고 쉽게 발을 털 수 있습니다. 갯파크는 시드니 하버에서 30분 동안 페리를 타고 왓슨스 베이에 도착하면 갈 수 있습니다. 왓슨스 베이에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절벽이 아주 멋진 갯파크가 나옵니다. 갯파크는 오랜 세월 동안 침식과 퇴적으로 만들어진 절벽이 남태평양과 어우러진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절벽에는 많은 갭이 생겨서 이름이 갯파크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절벽은 영화 빠삐용의 촬영지이기도 하고 호주 개척 시절 영국 죄수들이 자살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자살 관련하여 CCTV가 항상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경고문까지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살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보이면 카메라를 보고 즉시 출동한다고 합니다. 본다이 비치는 갯파크에서 버스를 타고 약 30분 정도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면 도착합니다. 시드니 여행 2일차입니다. 1일차와 다르게 아주 맑은 날에 시드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제까지만 해도 약간 실망을 하긴 했었는데 오늘 관광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시드니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머물렀던 숙소는 메리톤 스위트 제트랜드라는 호텔이었는데 제트랜드라고 부르는 지역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현지인들이 사는 동네였고 관광객들이 많이 없어서 조용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정말 깨끗합니다. 아니, 가서 먹을까요? 네, 가서. 네, 어차피 타고 못 가니까. 조용한 대신 단점이 숙소가 시드니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시드니 중심가로 가려면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우버를 타면 10분이긴 한데 저희는 버스를 타고 이동했고 20분가량 버스를 타고 시드니 중심에 위치한 하이드 공원에 내렸습니다. 지금 저희 하이파크에 가고 있습니다.
하이드 공원에는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현지인, 관광객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공원은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입니다. 호주는 과거부터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런던의 하이드 파크에서 이름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시드니 하이드 공원은 과거 식민시대 초기에 스포츠와 여가를 즐기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주로 크리켓, 럭비, 경마, 고리 던지기 등 경기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세인트 메리 대성당, 백화점, 시드니 타워 아이도 보이고 즐길거리가 많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북적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쓴 거 같은데, 그쵸? 하이드 공원에서 바라본 시드니 타워 아이입니다. 이곳의 전망도 아주 멋진데 여기는 나중에 더 소개하겠습니다. 아크보차드 분수. 하이드 공원에는 아치볼드 분수도 있습니다. 아치볼드 분수는 과거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프랑스 조각가에게 부탁하여 만든 분수입니다. 아치볼드는 이 분수는 무조건 프랑스 조각가가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프랑스를 좋아하기도 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와 호주 사이의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공원에도 거지새가 있었습니다. 공원이 그리 크지는 않아 둘러보는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니 중심가를 방문할 때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치볼드 분수 뒤로는 세인트 메리 대성당도 보입니다. 세인트 메리 대성당은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로마 가톨릭 대성당입니다. 실제로 여기는 신혼부부 웨딩 촬영지로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성당 내부는 깔끔하게 되어 있었고 입장료는 기부 형식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스테인드 글라스 덕에 햇빛을 받으면 노랗게 빛나는 모습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당은 여러 차례 화재로 인해서 현재의 모습까지 완성되는데 1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0년 6월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공원에서 나와서 공원에서 보이던 시드니 아이타워로 갔습니다. 전망대는 건물 250m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망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타워 꼭대기 309m 밖에서 1시간 동안 걸어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라는 코스도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전망대는 인당 40호주 달러였고 역시 카드 결제만 가능했습니다. 전망대로 오르기 전 3D 안경을 쓰고 간단한 영상을 본 후 전망대가 있는 80층 높이를 40초 만에 올라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전망대에는 이렇게 시드니의 해안선과 멋진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드니 타워 아이 바로 옆에 있는 퀸 빅토리아 빌딩을 둘러보았습니다. 퀸 빅토리아 빌딩은 줄여서 QVV라고도 부릅니다. 이 쇼핑몰은 지하부터 3층까지 있으며 카페, 각종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도 많았습니다. 기념품을 사야 할 때 여기를 방문해서 둘러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빌딩은 프랑스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댕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쇼핑센터라고 극찬을 했을 만큼 내부가 정말로 예뻤습니다. 그리고 과거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방문했을 때도 여기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또한 옛것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데 특히 구식 엘리베이터도 운행 중이며 이렇게 독특한 것들을 찾는 소소한 재미도 있습니다. 1층에는 간단히 식사를 할 수 있는 카페도 많아서 배고플 때 들러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커피와 함께 브런치를 먹었습니다. 로몰로 에스프레소 쿠치노인데. 저희는 브런치를 먹고 트램을 타고 서큘러 퀘이라는 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서큘러 퀘이로 가면 하버 브릿지와 오페라 하우스를 볼 수 있습니다. 트램을 타기 위해서는 시드니의 교통카드인 오팔카드로 트램을 대기하는 역에 있는 카드 단말기에 타기 전에 찍고 내리는 역에 위치한 단말기에 다시 한번 찍고 내리면 됩니다. 오팔카드는 공항,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고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매할 시 최소 충전 금액이 있습니다. 트램은 버스만큼이나 시드니에서는 아주 일반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서큘러 퀘이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시드니 하버가 나옵니다.
날씨도 좋으니 사람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날씨 맑을 때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릿지를 보니 진짜 너무 예뻤습니다. 어제 흐린 날씨 때 보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날씨 때문에 아쉬웠던 게 싹 다 날아갔습니다. 드디어 저희는 그 유명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가까이 영접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오페라 하우스의 지붕은 맨들맨들한 흰색 타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에서 보는 하버의 풍경도 정말 끝내주었습니다. 하버에는 거대한 유람선도 있었고 앞서 소개한 보타닉 가든이랑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오페라 하우스 앞에 위치한 펍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앞에는 펍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칵테일, 맥주와 더불어 간단하게 음식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길게 가게가 위치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음료가 나오는 데는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뷰에서 먹는데 알코올은 절대로 빼먹을 수가 없죠. 오페라 하우스를 들렸는데 날씨가 좋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 가셔서 술 먹어야 합니다. 저희는 하버를 떠나 다시 트램을 타고 중심가로 들어가서 시드니 차이나타운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나무가 이게 날고 현재 위치의 차이나타운은 시드니 차이나타운의 세 번째 위치라고 합니다. 19세기 말부터 총 3번의 위치 이전을 겪은 후 현재 위치에 1920년에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드니 차이나타운은 비교적 범죄, 위생 논란에는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리 볼 것이 많지 않은 곳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시드니 차이나타운 바로 맞은편에는 페디스 마켓이라고 하는 상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켓을 헤이마켓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헤이마켓은 지명이며 마켓의 정확한 이름은 페디스 마켓이 맞습니다. 상점 내부에 들어가 봤는데 생각보다 상점이 많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코로나의 여파로 많은 가게가 문을 닫은 것 같았습니다. 딱히 기념품으로 살만한 건 없었고 소소한 값싼 기념품들만 팔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마무리로 저희는 시드니 천문대로 야경을 보러 갔습니다. 시드니 천문대는 시드니의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시드니 천문대에 가려면 천문대가 위치한 공원 언덕을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금방 올라갈 수 있었고 천문대 근처에는 사람들이 야경을 보기 위해 많이 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건물과 불이 켜진 하버 브릿지의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역시 서울 야경은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셋째 날에는 시드니 근교에 위치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우버를 타고 공항 근처로 가서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렌트카는 에이스 렌트카를 빌렸고 이 업체는 뉴질랜드와 호주의 로컬 렌트카 업체입니다. 또 우연히도 기아 자동차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블루마운틴을 구글에 검색하면 가는 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3시스터즈 워크 혹은 에코포인트 룩아웃을 검색해서 가면 됩니다. 세자매봉 근처 블루마운틴에 도착하면 차를 세울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국립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10곳 미만이라 근처 갓길의 주차장에 돈을 내서 주차를 해야 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주차 티켓을 뽑는 기기가 현금을 받지 않아서 꼭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희는 어찌저찌 하여 주차한 후 블루마운틴에서 가장 유명한 세자매봉을 향했습니다. 세자매봉을 볼 수 있는 전망대에 도착하면 세자매봉 뒤로 드넓은 유칼립투스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블루마운틴은 3억 3천만 년 전에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이런 유칼립투스 숲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푸른 안개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세자매봉은 블루마운틴을 대표하는 명소입니다. 이 봉우리는 각각 이름이 있으며 차례로 매니, 위미아, 구니도입니다. 이 봉우리에는 슬픈 전설도 있는데 과거 부족의 법을 어기고 다른 부족의 청년들과 사랑에 빠진 세 자매의 금지된 사랑으로 인해 두 부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자매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힘을 가진 부족 장로가 그녀들을 바위로 만들었지만 장로가 전쟁 중에 전사해 세 자매는 아직까지 바위로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전설은 전설일 뿐이니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대에서 조금만 더 걸으면 허니문 브릿지라고 부르는 다리로 연결된 직접 세점의 봉에 다가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갔을 때 허니문 브릿지는 안전상의 이유로 막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세점의 봉 트레일에서 좀 더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면 고든 폭포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트레일을 걸을 때 마침 공사 중이어서 숲을 따라 걷지 못하고 중간에 마을을 가로질러 우회하는 길로 갔었습니다. 그 덕분에 작은 학교, 마을을 보면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숲으로 들어오니 이제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폭포가 얼마 남지 않은 듯 하여 저희는 힘을 내서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고든 폭포 위에 도착했습니다. 고든 폭포는 아래까지 원래라면 갈 수 있는데 공사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게 직원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세자매 봉에서부터 폭포까지 걸어서 다시 주차한 곳으로 돌아오는데 총 3시간 정도 걸렸었고 이정표가 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저희는 세자매 봉에서 다시 차를 타고 블루마운틴 근처 마을인 카툰바 마을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 마을은 세자매 봉을 가는 길목에 위치한 마을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나가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블루마운틴 근처 마을 중 가장 큰 마을이라 아무래도 밥은 여기서 먹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마을의 모습은 약간 뉴질랜드 여행 갔을 때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무데나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에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변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아까 3시간 동안 걸었던 피로를 풀었습니다. 지금은 링컨스락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카툰바에서 밥을 먹은 후 블루마운틴 여행을 링컨스락에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링컨스락은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5분 정도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링컨스락은 생 절벽이라 정말 아찔하지만 또 가고 싶은 곳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주차장은 엄청 넓고 무료입니다. 지금 이제 링컨스락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절벽이 어떤지 보러 가볼게요. 이제 저 앞이 곧 링컨스락입니다. 링컨스락은 아찔하지만 대자연의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사람이 적진 않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바위 끝이 바로 절벽 끝이고 아래는 바로 낭떠러지입니다. 링컨스락은 아찔한 바위 절벽의 풍경이 정말 장관입니다. 여기 뭐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어? 우와. 지금 보이는 사진들은 난간이 없는 링컨스락의 절벽 끝에서 찍은 블루마운틴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 낭떠러지 아래는 뭔지 모를 자동차의 잔해가 있었습니다. 이 차는 도대체 왜 여기 떨어져 있으며 왜 불에 탄 흔적이 있는지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이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깊이가 담기지가 않는다. 깊이가. 이곳의 절벽은 정말로 예뻐서 웨딩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다만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링컨스락이라는 명칭은 2012년 암으로 세상을 떠나 유명한 호주 산악인인 링컨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내려가 봐요? 그리고 링컨스락 옆에 조그마한 샛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조금만 내려가면 집터의 흔적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살았던 곳인지는 의문입니다.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날 아침 출국이었기 때문에 이날이 시드니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멜리 해변으로 갔습니다. 멜리 해변은 서큘러 케이에서 페리를 타고 약 30분 정도 가야 합니다. 시드니 북부 해안가에 자리한 멜리는 백인 정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1788년 시드니 코브에 도착한 아서 필립이 당시 시드니 각 지역의 원주민들과 처음으로 만남을 가졌던 장소가 바로 멜리라고 합니다. 멜리는 정착한 백인들이 처음 휴양지로 개발했던 곳이기도 하며 시드니를 대표하는 멜리 해변이 위치해 있습니다.
멜리 해변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서핑 비치 중 하나입니다. 1964년 제1회 세계 서핑 선수권 대회가 이곳에서 개최되었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먹기 위해 한 식당에 들어가서 브런치를 시켜 먹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가 있길래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산책로는 멜리 해변을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었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물도 엄청 깨끗해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산책로를 걸을 때쯤 비가 조금씩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조금 아쉬웠지만 저희는 멜리 해변을 보고 나서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숙소는 제트랜드에 있었는데 조금만 걸어가면 명문 대학 중 하나인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이 대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가 공학 연구를 위해 만든 학교로 시작했고 호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합니다. 특히 건축공학, 태양광 발전 등의 분야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2023년에 놀러가서 찍은 자투리 영상이랑 사진으로 시드니에 갔던 곳들을 소개해봤는데 유용했으면 좋겠고 영상은 로드윅 경마장 입구를 보여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